실린팬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실린팬을 굳이 설치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설치한다면 이 실린팬이 장식품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격이 높은 거 말고는 단점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전자식 스위치에는 실린팬을 설치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량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유튜브를 찍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찍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도 봄에는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유튜브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PD님이 또 새로 오셨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희 PD님 이번 저희 학사무소에서 최초로 여자 PD님이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여름에 또 요즘 정말 핫하죠. 또 실린팬을 이번 주제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앞전에 저 실린팬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학사무소로 바뀌면서 처음 만든 주제가 실린팬이었는데요. 실린팬 영상 한번 보셨어요? 네, 봤어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혹시? 보니까 소개만 하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그거는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한 번에 다 얘기할 순 없지. 그쵸.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길래 네. 이제 저희가 2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편.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실린팬 브랜드별 특징,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까지 꼭꼭 담아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실린팬이 요즘 워낙 인테리어,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아이템으로 정말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린팬 기능들이 너무 다 좋아졌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모터에 관해서, 진짜 옛날에 나오는 초창기에는 AC 모터, DC 모터 이런 모터들이 나왔는데, 그런 모터들이 전기도 많이 먹고 소음도 진짜 큰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실린팬들은 다 BLDC의 모터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도 정말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전기세도 정말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실린팬들은 이 풍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바람의 단계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역방향, 정방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본 요즘에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보통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풍량 개선도 좀 이루어진 제품들이 요즘 출시되고 있다. 모터가 좀 발전했기 때문에 전기세도 그만큼 적게 먹는데, 그래도 제품마다 조금씩은 차이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에어라트론입니다. 자, 우리가 실린팬 브랜드를 얘기할 때 에어라트론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호주의 브랜드 제품입니다. 호주에 생산하는 건 아니고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 일단은 이 에어라트론은 가격대가 기본적인 나오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실린팬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라트론의 대표적인 제품인 AE3 플러스 50 제품이 지금 네이버 가격으로 한 9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BLDC 모니터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 모터에 대해서 성능을 2년 동안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에어라트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만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체 균형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별도로 좀 특허를 받은 기술이라고 해요. 자체 균형 시스템이 대체 뭐예요? 실린팬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감으로써 균형이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라도 안 맞으면 소음이 좀 더 발생될 수도 있고, 바람 회전수가 동일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체 균형 시스템이 있으면 좀 정밀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 날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이 기존 실린팬보다 한 6배 정도 더 조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은 거 말고는 단점이 없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점이라 하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품절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이 에어라트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품절돼서 구매 못해서 막 기다리는 고객님도. 그리고 이런 에어라트론 제품은 이 호주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거 문화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높은 층고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키트가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이 실린팬의 높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에어라트론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실린팬 자체의 높이가 높은 편입니다. 에어라트론은 지금 27.5cm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날개를 제외하고 수치가 적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날개까지 포함하면 한 29cm까지 내려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꼭 높이 확인하시고 에어라트론 제품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린팬 설치를 하면 보통 이제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라는 네. 편견이 있잖아요. 자, 일단 실린팬이 아무래도 전자기기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먹는다라는 게 편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정말 요즘 실린팬 모터들이 개선이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전기세는 정말 작게 먹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 10시간씩 한 달 동안 사용해도 최고 단계, 6단계 기준 약 873원, 최저 속도 1단계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170원 정도. 근데 저는 실링팬 브랜드 하면 네. 루시에어 제품을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루시에어 제품은 인기쟁이 브랜드예요. 실린팬계에서는 가장 많이 좀 알려진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이 루시에어 제품도 호주 브랜드입니다. 에어라트론과 똑같이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 이 국내에서 너무 많이 알려진 브랜드다 보니까 뭐 실린팬 하면 루시에어 뭐 기본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시에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BLDC 모터를 탑재하고 있는데 아까 에어라트론과 달리 여기는 모터에 대해서는 4년 보증을 해주더라고요. 좀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루시에어의 제품이 레이더 3 제품으로 한 19cm 정도로 에어라트론보다는 낮은 실린팬 높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대도 에어라트론보다는 거의 뭐 한 절반 수준, 한 53만 원 정도 네이버 가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찾지 않나. 에어라트론이나 네. 루시에어 제품은 네. 다 호주 브랜드라고 하셨잖아요. 호주 브랜드인데 어디 대만에서 대만 생산된. 근데 그러면은 국내 브랜드는 없는 건가요? 국내 브랜드 있죠. 많이 알려진 에어블로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에어블로우 실린팬은 뭐 국내 최초로 뭐 실린팬을 설계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조금 이제 내세우고 있고 국내 브랜드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지금은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 이 수입 브랜드보다 좀 저렴하게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C2 트랜스 제품이 그렇게 낮은 모델이 아님에도 39만 9천 원에 네이버 가격을 또 보이고 있어서 가성비 있게 국내 브랜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좀 나온 제품들 보니까 투명 날개가 있더라고요. 이 몸통과 이 날개가 좀 투명이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투명 날개가 나중에 뭐 변색이라든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명 날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에어블로우 지금 C2 트랜스 제품 기준으로는 17cm의 높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인 만큼 이 우리나라 주거 문화에 좀 더 특화된 높이를 설정하고 있어서 집 높이가 보통 높이가 한 2.3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섰을 때 평균적인 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절한 17cm로 에어블로우의 제품이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한 게 다 흰색 펜이고 네. 투명 펜이고 약간 이렇잖아요. 날개나 네. 이런 몸통이나 제가 고를 수 있는 브랜드는 없을까요? 그런 브랜드 있습니다. 바로 펜앤코 제품입니다. 이 펜앤코 제품도 에어블로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브랜드지만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펜앤코는 이 바디와 날개를 이 각각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조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 조합형이 좀 특징인 제품인데요. 그리고 이 펜앤코의 조명 키트가 정말 좀 괜찮더라고요. 삼색으로 변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도가 좀 밝습니다. 조도가 약한 집에는 실린팬에 조명 키트 연결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도 높이는 에어블로우와 거의 비슷한 17cm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날개까지 합치면 한 20cm? 근데 이 날개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굴곡이 있거든요. 바디 높이에 날개 높이 하면 조금 더 내려옵니다. 호주 브랜드들은 네. 호주 브랜드는 이제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내 브랜드는 어떤가요? 국내 브랜드도 비슷하긴 하지만 좀 전기를 좀 더 먹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에어블로우나 뭐 펜앤코 제품 같은 경우 한 3,000원대 거의 뭐 무의미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형이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링팬이. 네. 근데 조명형이 아닌 실링팬을 설치를 하면 그럼 그림자가 생기는데 신경 쓰이지 않나요? 저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실에 실린팬을 설치할 때 날개 끝에부터 시작해서 이 조명까지의 거리가 이 30cm는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날개가 돌아감으로써 생기는 그림자가 조명에 간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 날개 끝나는 면에서 이 조명까지 30cm의 공간을 확보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집은 실링팬을 설치를 했는데 아 우리 집은 안 시원하다 그런 집이 또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정말 뭐 다른 유튜브에서는 아예 뭐 얘기를 안 하고 사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알려드려도 될까요? 알려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실링팬 설치할 때 이 천장의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플랫한 평면의 천장에서는 그러한 실링팬들을 설치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우물 천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생겨요. 이 우물 천장이라고 하면 기본 플랫한 천장을 안으로 좀 파서 넣어서 실링팬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를 하고 또 이 거실의 개방감을 좀 더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주는 게 우물 천장인데요. 이 실링팬이 우물 천장 끝나는 면과 충분한 간격이 확보가 되어야지 이 실링팬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나? 우물 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0cm 정도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정말 이 우물 천장이 너무 작다, 작게밖에 안 된다라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실링팬 회사에서 이 연장형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장형 키트를 사용해서 실링팬을 설치해주면 뭐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것 같고요. 실링팬보다 우물 천장이 작은 경우에는 이 실링팬을 굳이 설치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뭐 장식품에 가깝습니다. 이 실링팬과 천장의 높이가 줄어들수록 공기 순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1cm만 줄더라도 그 능력 감소가 정말 크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나오는 제품들 뭔지 좀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 맞는 높이가 어떤 제품인지 보고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집 보면 다 전자식 스위치로 그렇죠. 이렇게 똑똑 눌러서 똑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실링팬도 그 전자식 스위치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링팬 전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집에는 일반적으로 스위치선이 있고 그리고 전원선이 있어요. 그럼 스위치는 물리적인 버튼을 통해서 뭐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전원선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콘센트 생각하면 돼요. 실링팬은 상시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이 전원선에다가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나 우리 집에 뭐 실링팬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든 집에 뭐 도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집에는 부득이하게 이 실링팬의 전기를 이런 스위치에다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 실링팬을 설치할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전자식 스위치에는 실링팬을 설치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식 스위치에는 연결을 최대한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일반적인 스위치에는 그래도 설치가 가능한데 이 스위치를 켜야지 리모컨이 작동된다는 것도 조금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링팬은 상시적인 전원이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링팬의 기능적인 특징 그리고 제품별로 각 어떤 제품이 좋은지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각 브랜드별 특징, 가격 그리고 제품의 뭐 성능 이런 것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실링팬 설치했을 때 많이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 조명, 전원 연결 그리고 공기 순환 능력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변에 실링팬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나 실링팬에 조금 설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번 영상 공유해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영학이었습니다.